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6월 25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은 1년 중에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이런 쪽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 시작했던 날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게 6.25라는 참 다들 비극적인 일들이 있지만 6.25 같은 이렇게 그런 비극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하루에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이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기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없도록 아주 더 에너지가 넘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항상 사상 최고치를 넘겨서 2021년을 보냈죠. 4월 달을 기점으로 잠시 하락은 했지만 그런 하락을 딛고 다시 상승하는 장인데 2020년도에 상승했던 장, 21년도에 상승했던 장보다 지금 올라가는 이 사상 최고치의 장들은 조금 예년과 좀 다른 시장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 분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장인 것 같은데 대형주 위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이걸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한 것인가? 2021년도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했던 것이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상승은 하지 않고 카카오, 네이버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게 코로나를 시점으로 해서 2021년도가 되었을 때 많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판단했던 그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점이 정말 맞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뉴스에 나오는 상승했다, 고점을 뚫었다, 사상 최고치를 가져갔다, 그리고 뭐 그때 뉴스에 한참 많이 나오는 종목들, 한참 많이 나오는 투자 기법들, 투자 방법들에 현혹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번 한 주 자체가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투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던 그런 종목들을 교체하게 하는 유혹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조한데 다른 종목들은 잘 나간대, 나보다 수익률이 더 높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정말 투자를 한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상승했던 종목을 샀었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올라갔을 텐데 내가 실패한 건가?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느껴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건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했던 투자를 하게 된 그 시점이 됐던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이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런 튼튼한 기둥이어야 되는데 튼튼하지가 않고 자꾸 외부에 있는 얘기에 막 현혹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횡보하는 것도 하락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상승한 건 아니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지지부진한 장, 뭐 5%, 4%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보다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팔자니 아깝고 더 사자니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을 애매하게 하는 그런 등락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박스 구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지 않은 다른 종목이 상승하게 됐을 때 지금 투자가 옳다, 내가 정말 투자하고 있는 게 방향이 옳고 저거는 그냥 내가 운이 없었던 거다,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 다른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보유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본인의 기준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뉴스에서 나오는 종목 사고 뭐 인기 있는 종목 사고 그렇게 돼서 또 떨어지면 실패했다, 뭐 다른 종목이 또 더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갈아탄다 그러면서 매도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고 이게 거꾸로 방향을 타게 되면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만 나게 되고 결국엔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기업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뭔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데 기준을 갖춰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얼마나 올랐죠? 뭐 한 10배 올랐죠? 10배 정도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내 옆에 있어도 굳이 보지 않는다는 거. 예. 내가 믿은 만큼 투자하고 내가 믿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것. 근데 대신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은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올랐고 요즘에 왜 인기가 있고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지, 이 관심이 갖게 되기까지는 과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저거를 샀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앞으로 되지도 않을 거 생각하지도 말고 왜 저 종목이 올랐지?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상승하게 되었을까? 왜 수익률이 그렇게 높았을까? 카카오라는 어플을, 카카오 앱을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썼는데 왜 내 눈에는 카카오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선정하게 될 때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노하우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기업을 선정하게 된 게 조금 더 나에게 단단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기업은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클이 돌게 돼서 언젠가는 내가 매매했던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 하에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기업을 선정하게 될 때 첫째는 망하지 않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 그 기업이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인프라에 관련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저는 뭐 지금 제가 매수하고 있던 종목, 매도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보여드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기준이고요,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떤 기업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느냐, 그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의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만 있고, 매매하는 방식은 또 매매하는 방식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첫째로는 망하지 않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두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앞으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기업이 비록 지금은 빛을 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저는 또 많은 종목을 투자하다 보니까 한두 종목 정도가 지지부진한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많은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뭐 두산중공업 한참 망했었거든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해서 정리하나 했었는데 갑자기 막 상승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내가 뭐 그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겠어요? 그냥 두루두루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갔죠. 근데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다른 데에 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언젠간 내가 매수하고 있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망하지만 않는다면, 예,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는 종목의 되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ETF는 계속 주기적으로 그 종목을 교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종목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물론 ETF 자체가 상장 폐지도 되긴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장 폐지되는 그 기준가에 다시 환매를 해주는 거예요. 펀드를 해지하는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ETF로 업종이나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업종과 지수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의 매매를 하게 되고 자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 업종이 어느 정도 한쪽 업종에 집중이 돼서 매수가 이루어졌으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요것을 일종의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게 돼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업종 사이클 자체가 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하게 됐을 때 거꾸로 비중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매도하게 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또 하락하게 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것.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수익률이 엄청 높게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에 믿음이 생겼고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막 올라간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상승한다고 하면 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제가 기준이 뭐예요? 상승하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가 상승했으면 난 매도해야 돼요. 근데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고점 대비 한 30% 이상은 하락하게 되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강한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좀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무한은 아니죠. 지금처럼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좀 매수보다는 언제쯤 이게 고점이 될까를 좀 연구하게 되고 좀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죠. 예, 그런 공부하는 용도? 상승했던 종목이 언제 이게 꺾이게 되는지,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을 발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업종을 고르고,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에 얼마만한 믿음이 있느냐, 얼마만한 그런 확신이 있느냐거든요. 단순히 한 종목만 투자를 하거나 뭐 하나의 ETF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에만 하던 금에만 하던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에 보고 그냥 그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들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계속 나의 그 기준이 없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 나의 방향성을 잃게 되거든요. 시장은 진짜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시장에 투자를 하는 순간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아먹으려고 하고 뭐 기업가들 자체들은 뭐 기업을 더 발전하게 돼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하는 거에 있지만 이 매매라는 것은 유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뉴스를 통해서 낮춰가지고 막 불안감을 조성해갖고 팔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별 가치도 없는 기업에다가 허황되게 막 그냥 투자를 하라고 막 꼬드겨 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돈들을 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개인의 큰 장점이 뭐예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그런 기준. 내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믿음이 있는 투자 그리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 그리고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장이고 뭐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참
오르지 않는 장이에요. 저도 진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진짜 지수는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내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잔잔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그런 기록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하시고 그걸 육안으로 보시고 또 좀 기술이 되신다 그러면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보신다고 하면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투자했던 방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매수하고 매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미국 다우존스, 뭐 3대 농산물, 뭐 ESG 리더스, 여행 레저, 대륙제관, 풍산, 한국공항을 매수했고요. 팔라듐 인버스, 기계장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JYP, 두산중공업, 참 좋은 여행. 네, 이것을 매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팔라듐 선물 인버스는 지금 팔라듐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전기차나 친환경 관련돼서 이슈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인버스면은 거꾸로 팔라듐 가격이 올라가면 인버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하락하면 계속 매도를 하는데, 하락하면 계속 매수를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무한정으로 하락한다고 매수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매수를 하게끔 하고, 여기서 손해가 많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하락하다가 잠깐 상승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무한정 하락하다가 잠깐 상승할 때 그때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 라는 그런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 대비 현재가 수익률의 등락률, 그다음에 4주간 대비 현재가 수익률의 등락률,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는 금액, 보유 투자 비중, 그다음 평가 기준, 그런 비중에 대한 가중치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가금에 대한 기준이 높을수록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이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그런 수익금이 너무 커.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큰 것도 또 매도의 기준에 넣었어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많고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중간에 약간 상승할 때 그냥 매도하자. 이거 그러니까 손절을 하자. 저도 손절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하락을 막 하고 있다가 잠깐 상승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잠깐 상승한 거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평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계속 평단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낮추게 되면 언젠간 이게 다시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팔라듐 선물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반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팔라듐 선물은 계속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인버스를 사게 됐는데 인버스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비중은 높고 뭐 수익금이 낮아지니까 손해가 보게 되니까 그걸 약간 중간에 잠깐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말로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1302.84, 최고점이죠. 그다음 전주 대비 0.5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1021.23, 이제 1000에 안착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상승하고 나서 안착했다는 게 약간 그 위에서 약간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다 상승하는 힘과 그걸
상승하지 못하게 붙잡는 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상승과 하락이 그 사이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할 수도 있다.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락할 수도 있다. 이 횡보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누적 수익률이 22.02%로 전주 대비 0.56%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은 25.43%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8%입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는 장, 또 상승하는 장,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법들, 공부도 좀 책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시장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물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책도 또 읽고 있고 뉴스도 많이 보고 있고 바쁜 와중에 쪼개서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정말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그렇게 꾸준히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면 은퇴도 더 빨리 하실 수 있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한 주간 투자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또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간간히 소나기도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일기예보 보시면서 우산도 챙겨 가시고 선크림도 챙겨서 바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